이번 전쟁에서 또 하나 주목을 받는 건 이란의 자폭 드론입니다. 미사일보다 훨씬 저렴한 드론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골치 아픈 드론 요격을 우크라이나가 도와주겠다고 나섰는데 대신 요구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보도해 송정현 기자입니다. 작은 미사일에 프로펠러가 달려있는 요격용 드론 스팅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무인기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장착하고 시속 300km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시속 185km 수준의 이란의 자폭 드론 샤헤드를 90%의 확률로 요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미국과 중동 국가들이 3천만 원짜리 이란 샤헤드 드론을 피격하는 데 사용하는 방공 미사일은 대당 수십억 원. 우크라이나 스팅은 한 대 가격이 300만 원으로 샤헤드 드론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스팅의 가성비를 앞세워 이란 전쟁에서 효율적인 전략 무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Говорив сьогодні з лідерами країн, які зараз під ударами з Ірану, з президентом Об'єднаних Арабських Еміратів, з еміром Катару.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서도 미국으로부터 드론 샤헤드를 막기 위한 지원 요청을 받았다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라고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젤렌스키 대통령은 드론 기술의 대가로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해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채널A 뉴스 송정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최대 우방국인 영국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당초 이란 공습에 소극적이었던 영국이 뒤늦게 항공모함 파견을 검토하자 필요 없다면서 뒤끝을 보인 겁니다. 중국은 일어나선 안 될 전쟁이라면서 미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김동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핵심 전략 자산 중 하나인 프린스 오브 웨일스 항공모함. 현지 언론들은 이란 전쟁 긴장감이 커지면서 영국이 중동 지역 투입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영국을 향해 이미 늦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It would have been nice to have had him 2 weeks ago, but we don't need him. It's not the right time.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도 이미 승리한 뒤에야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다고도 적었습니다. 앞서 미국은 이란 군사작전 초기에 중동에 있는 영국 기지를 사용하려고 했지만 국제법 위반을 이유로 영국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프랑스는 이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못 박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방국들에 대한 섭섭함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해 또다시 경고했습니다. 二是不得滥用武力，拳头硬不等于道理硬，世界不能退回丛林法则。 중동 문제는 이 지역 각 나라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동하입니다. 최근에 오산 미 공군 기지를 떠난 이 미군 수송기들이 지중해 중동 해역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한미군의 전략 자산 차출 가능성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주한미군의 오산 공군기지를 출발한 수송기 C-17 2대가 이집트 앞 지중해 해역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한반도를 출발한 미군 수송기가 중동 인근의 해역까지 이동한 게 처음 확인된 겁니다. 중동 상황에 동원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실시간 항공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산 기지를 떠난 C-17 수송기 한 대가 미국 본토로 향했습니다. 미 알래스카 앵커리지 공군기지에 도착한 수송기는 다시 뉴저지로 이동했고 이후 독일의 미 공군기지가 있는 스팡달렘을 거쳐 지난 6일 늦은 밤 이집트 앞 지중해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같은 날 오산을 출발한 다른 C-17 수송기도 오늘 낮 12시 기준 비슷한 위치의 지중해 해역을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이란 간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주한미군의 일부 전력을 중동으로 더 보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주한미군의 일부 병력과 전력 자산 등이 중동 지역 인근으로 사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원과 함께 중동 사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바로 이틀 전입니다. 쿠르드족의 이 전쟁 개입 가능성을 두고 전적으로 찬성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가 갑자기 이번에는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네. 이거 왜 이런 겁니까? 쿠르드가 국경을 넘는다면 아름다울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전쟁은 충분히 복잡하다 하면서 쿠르드의 개입을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런 것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쿠르드족이 전쟁을 참여하면 자기네들이 미국이 부여할 비용들이 얼마나 높은지를 지금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빼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 비용이 높아졌다. 이거는 네.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쿠르드족이 지상군 역할을 해준다면 이란을 내부에서는 힘들 수 있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킬 확률이 큽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투르키예, 이라크, 그리고 시리아까지 쿠르드족의 개입과 쿠르드족이 혹시나 할 이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자치권이 확대된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되게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외교적 갈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겁니다. 이란 내부는 다양한 소수민족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이 이란의 소수민족 카드를 끄집어내서 내전으로 만들어가겠다라고 한다면 이란 내에 있는 지금 그 민족주의자 세력들이 결집할 수 있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럼 오히려 자극할 수 있다. 오히려 자극해서 지금 가뜩이나 그 궁지에 몰린 이란 그 정부에 도움을 주는 어떤 그 결집을 만들 수가 있어서 그 다양한 그 분석 아래 쿠르드족의 파견이 쿠르드족을 지상군으로 활용하는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지금 마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다음 전략 어떤 스텝이 굉장히 궁금한데 쿠르드족이 개입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미군과 이스라엘군이 직접 지상군을 투입할 가능성도 지금 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지상군 파견은 좀 가능성이 낮고요. 지금 며칠 전부터 지상군 파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럼 미군이 보낼 수 있는 지상군은 뭐가 있을까? 해병대 원정군단, 그다음에 뭐 파리 공수사단, 그리고 기갑사단 이런 것들이 연질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런 기갑사단, 그다음에 그 공수사단, 파리 공수사단은 거주에서 주둔군 역할을 하면서 오랫동안 작전을 하는 부대들이 아닙니다. 어떤 제한적인 군사작전, 거점을 탈환한다든지 아니면 요인을 암살하다든지 그런 작전을 수행했었거든요. 이미 과거에도 2017년, 2003년,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도 파리 공수사단이 들어갔던 군사작전은 제한적인 군사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혹자가 분석하는 대로 미군이 지상군을 파견해서 전쟁을 오래 가져가려고 한다, 주둔까지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분석이고요. 지금 지금 핵물질에 대해서 이란이 계속해서 여태까지 핵폭탄 기술은 우리가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시설을 탈환하면 이란이 핵폭탄 개발을 할 수 있었다는 걸 밝힐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전쟁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확실히 국제사회에서도 이 전쟁은 옳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포착하기 위해서 파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인 암살들 이미 많은 요인들이 암살이 됐지만 조금 더 강력한 군사작전을 하기 위해서 보내는 아마 그 두 가지 측면 아니고서는 함부로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지상전 파견이 장기전으로 가려고 하는 포석이다라고 하는 분석은 조금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전쟁의 명분으로 삼았던 이게 고농축, 핵연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러 파리 공수부대 같은 최정예 부대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분석이신 거고. 저는 근데 궁금한 건 이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지금 중동 사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느냐, 아니면 뭔가 지금 장애물을 만난 거냐? 저는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군사적으로는 우위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태까지는 잘 흘러가고 있죠. 아마 그 완전한 그러나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이 완벽한 항복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다 그러는데 좀 미묘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레빗 대변인이 그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우리가 이란이 완벽한 항복을 하지 않으면 전쟁을 멈출 생각은 없지만 이 미국과 이스라엘 군사작전이 완벽하게 완수가 되면 그것은
이란이 그걸 인정하든 안 하든 완벽한 항복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어떻게 됐든 이 전쟁의 종결은 이란의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쟁은 군사작전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상황은 전투에서는 이스라엘과 미군의 군이 성공적으로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고 우세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될 것은 이 지정학적 전쟁에서 과연 미국의 이 전투 단기간엔 승리하겠지만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장 상황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지금까지 백승훈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